자, 우리 지금부터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라는 아주 거대하고 중요한 단원을 함께 공부해 나가게 될 텐데, 그 전에 잠시 유리 함수를 공부할 때의 기억을 좀 떠올려 볼까요? 우리 유리 함수를 공부할 때 바로 유리 함수란 무엇인가 부터 얘기하지 않고 일단 유리수가 뭔지 아는 상태에서 출발해서 유리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자, 유리식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 유리함수에 대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유리함수를 구성하는 식 자체가 유리식이기 때문에,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와 같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공부할 때도 바로 지수함수란 무엇이며, 자, 로그함수란 무엇인가, 그리고 각자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공부하기 전에, 자, 이 전체 단원의 초반부에서 지수와 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를 쭉 알고 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전체 단원의 초반부에서 지수와 로그에 대한 수학적 약속, 정의부터를 우선 명확히 할 것이며, 그 정의를 바탕으로 지수 로그 관련해서 좀 더 복잡한 수식도 우리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자, 연산의 성질도 익히고, 그리고 지수 로그 관련해서 계산 연습도 충분히 해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공부하러 갈 텐데, 요때요, 자, 요 내용을 다룰 때 필수적으로 또 언급될 수밖에 없는 게 중학교 때 공부한 지수법칙입니다. 중학교 때 공부하는 지수법칙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는 지수가 자연수일 때의 지수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밑바탕에 깔고서 이 파트에서 그 낯선 형태의 수를 새롭게 정의한다던가, 자, 그리고 이 지수로그 관련해서 연산의 성질을 증명한다던가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요 내용을 공부할 때, 자, 가장 뿌리가 되는 게 바로 중학교 때 공부하는 지수법칙이기에, 이 긴 여정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그 출발선상에서 제일 먼저 우리는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법칙부터를 리뷰를 하고, 자, 이 긴 여정을 떠날 거예요. 그리고 요건 약간 필수 항목 느낌이라면 그 아래쪽에는 권장사항 느낌으로 이 중학교 때 공부하는 지수법칙을 리뷰한 다음에, 자, 바로 이어가지고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하는 제곱근에 대한 내용도 리마인드를 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그 제곱근에 대해서 중학교 때 등장하는 모든 내용을 다 복습하자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단원의 극초반부에 거듭 제곱근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또 상세히 다루게 될 텐데, 그때 제곱근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 내용을 확장시켜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수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 제곱근을 공부하기 위한 복습으로서 이때 필요한 내용만 좀 추려가지고, 자, 제곱근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 가질 것이고, 이 제곱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제곱근에 대한 기호를 이용한 표현까지, 자, 필요한 내용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중학교 때보다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버전에 걸맞게요. 자, 보다 고등학생스럽게 우리가 이 제곱근에 대해서 정교하게 이해해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방정식의 근과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곱근에 대해서, 자, 그 내용을 리뷰하는 시간 가질 거다. 요 정도 얘기해 두고, 어쨌든 이 긴 여정의, 자, 출발선상에서 일단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법칙 리뷰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거듭 제곱근을 공부하기 위한 복습으로서 제곱근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 위주로, 자, 우리가 그 내용을 리마인드 하는 시간 가질 거다. 그 다음에 이 본게임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화면 넘겨서 요거 얘기하고, 그 다음 요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주제들 차례로 얘기할 거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 화면 넘겨서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법칙부터, 자, 공부를 해나가기 시작합시다, 이제. 자,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법칙이라고 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이 내용이 앞으로 지수와 로그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을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계속 기본 밑바탕이 되어줄 거라서, 자,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은 앞으로도 여전히 중요할 이 화면에 띄어진 내용 잠시 점검 차원에서 복습을 좀 하고 갈 건데요. 우선은 여기부터 잠깐 봐줄까요? 자,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우리가 요 식을, 요 기호를 뭐라고 읽어주면 되죠? A의 n제곱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 A의 n제곱에서 이 밑에 깔려있는 거를, 이 밑에 깔려있는 숫자 또는 문자를 밑이라 부르고,
그 오른쪽 위쪽에 있는 숫자 또는 문자를 지수라 부르는데, 이 식에서 자, 및 a가 임의의 실수이고 n은 자연수라고 가정했을 때는 a의 n제곱이라 하면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a가 n번 반복해서 곱해진 거를 의미하죠. 자, a의 n제곱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걸 우리는 a가 똑같은 게 n개 곱해져 있는 거다라고 약속을 해왔는데, 그렇게 약속을 하는 순간에 이 밑이, 자, 여기 밑이 실수이고 지수가, 여긴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요, 이와 같은 계산 원리가, 이 기본 원리가 쭉 성립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주자면, 자, 첫 번째 내용부터 봅니다. 밑이 같은 상황에서 밑이 같은 두 수의 곱셈은요, 결과적으로 지수끼리의 합으로 그 계산 결과를 도출해주면 된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간단한 예를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쉽게 납득이 될 거예요. 바로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그러면 a가 두 번 곱해진 거에다가 추가로 a가 세 번 더 곱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a가 총 몇 번 곱해지는 거예요? 두 번 더하기 세 번. 자, 2 더하기 3 해가지고 a가 총 5번 곱해지는 거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밑이 같은 두 수의 곱셈은 지수끼리의 합으로 그 계산 결과를 처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별로 어려울 거 없죠. 그 다음에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a가 n번 거듭해서 곱해진 거를 통째로 n번 거듭해서 곱한다 그러면 그때 이 계산 결과는 결론적으로 지수끼리의 곱을 통해서 이 계산 결과를 봐줄 수 있겠다는 건데요. 그 왜 그런지를 또 간단한 예와 함께 바로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a의 제곱의 세제곱? 자, 그러면 a가 두 번 곱해진 거를 세 번 총 반복해서 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a가 두 번씩 총 세 번 곱해지니까 이건 a가 6번 곱해진 거랑 똑같겠죠. 자, a가 두 번씩 총 3번 곱해진다 라고 해가지고 둘의 곱으로 계산 결과 봐주면 되겠다는 거고요. 그 내용을 일반화해서 생각하자면 a의 m제곱의 n제곱은 a가 n번씩 총 n번 곱해지는 거라서 a의 mn제곱이다.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의 곱으로 결과 봐주면 된다 라고 간단히 봐두고 이제 또 내려갑시다, 아래쪽으로. 자, 동그라미 3번 내용은 뭔가 적힌 게 많아 보이고 좀 복잡한 내용 같아 보이나,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잘 들여다보면은 사실상 별 내용 없어요. 자,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상황은 여기랑 좀 상반됩니다. 여기는 밑이 같은 두 수의 곱셈에 대한 거였잖아요. 여기는 밑이 같은 두 수의 나눗셈에 대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수학에서는 0으로 나누는 거는 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누기 뒤쪽에 있는 숫자가 0이어서 안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조건이 3번 항목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서 이 3번 항목의 본론을 보면, 자, 밑이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인데요. 그 앞뒤로 지수의 대소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건데, 제일 기본적인 상황은 이 상황입니다. 예를 바로 볼게요. 밑이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인데 앞뒤로 지수의 대소를 보면 앞에 지수가 뒤에 지수보다 더 커요. 그럴 때는요, 이 계산 결과 어찌 생각해주면 되겠냐? 나눗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또, 자, 분수 형태로 식을 적어주면 계산 결과를 봐주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쭉 풀어 적을게요. a의 제곱을 a의 제곱으로 자 나누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식을 적고 나서 약분할 거 해준다 생각하면 a의 제곱이라고 그 계산 결과를 누구든지 쉽게 적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지수가 왜 2인가 생각해 보자면은 또 이 나눗셈 과정에서 약분 후에 분모 쪽엔 남는 게 결국 1뿐이고 분자 쪽엔 a의 제곱이 결과적으로 남는다는 건데, 그 왜 a의 제곱이 남냐? a가 총 4번 곱해져 있던 거에서 2번을 지워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4 빼기 2 해가지고 여기 2가 위치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수의 차를 통해서 이 계산 결과 봐줄 수 있겠다는 거. 근데 앞뒤로 지수의 대소가 여기서랑 반대면요, 그러니까 뒤에 지수가 앞에 지수가 더 크면은 그때는 계산해 보잖아요. a의 4제곱분에 자, a의 제곱을 쭉 풀어 적을게요.
그러면 약분할 것도 약분해준다 생각하면 이번엔 분자에 남는 게 1뿐이고 분모에는 A의 제곱이 남습니다. 근데 왜 또 A의 제곱이 남나 생각해보면 총 A가 4번 곱해져 있던 거에서 2번 지워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밑이 같은 두 수의 나눗셈에 대해 또 지수의 차를 통해 계산 결과를 봐준 건 맞는데 이런 거죠. 각기 다른 상황에서 자, 밑이 같은 두 수의 나눗셈에 대해 지수의 차를 생각해 주되 더 큰 데서 작은 쪽으로 뺄셈하는 겁니다. 더 큰 데서 작은 쪽으로. 그리고 뒤쪽 지수가 앞쪽 지수보다 더 클 때는요. 그 뺄셈의 결과를 분모 쪽으로 끌고 와서 적으면 되고 그 계산 패턴이 일반화돼서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 뿐이고 요까지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 앞쪽 지수랑 뒤쪽 지수가 비교를 해봤더니 어느 쪽도 크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땐요 밑이 같은 두 수의 나눗셈에서 지수끼리도 그때 같아버리면은 그냥 똑같은 수끼리 나눗셈 하는 거고 3 나누기 3은 1이듯이 마이너스 8 나누기 마이너스 8도 1이듯이 자 그럴 땐 이와 같은 상황에선 계산 결과가 1로 계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자,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동그라미 3번 항목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뭐 서술된 양이 좀 많잖아요. 나중에 지수의 확장 파트가 가지고 공부를 쭉 한 다음에 지수의 확장을 공부하고 지수 법칙을 다시 한번 정리할 때는 이 동그라미 3번 항목이 그 내용이 획기적으로 간소화될 겁니다. 지금 그 정도 들어봐 두면은 나중에 가서 아 무슨 얘기였는지 알겠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정도 그냥 참고 삼아 들어봐 두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동그라미 4번 내용 이거는요 두 수의 곱 또는 몫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눗셈에 대해서 자, 이 전체에다가 m제곱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전체를 거듭해서 여러 번 곱하는 건데 자 그때 그 계산 결과 어떻게 될 거냐? 결론적으로는 지수를 마치 분배해 주듯이 이 지수를 이 각각에 마치 분배해 주듯이 각각에 적용해 주면서 계산 결과 자 봐주면 된다는 거고요. 예를 봅시다. 바로 AB의 세제곱이라 그러면 AB가 똑같은 게 3번 곱해진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 사이사이에다 곱하기 2로 생각돼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A가 3번 곱해진 데다 추가로 B가 3번 곱해진 거다라고 이 결과를 봐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굳이 이걸 이렇게 풀어 적은 다음에 계산 결과 적을 필요 있나요? 간단히 AB 이 전체의 세제곱은 A가 3번 곱해진 데다가 B가 3번 곱해진 채로 계산 결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자 바로 이 지수를 각각에다가 분배해 주듯이 생각하면서 계산 결과 적으면 되겠고 그럼 AB의 m제곱은요? A가 총 n번, B가 총 n번 곱해진 채로 이 둘의 곱으로 계산 결과 나올 수밖에 없죠. 직관적으로 이해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내려갑니다. B분의 A의 세제곱은 자 B분의 A가 이 똑같은 게 3번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계산 결과는 B의 세제곱분의 A의 세제곱이라고 못 적을 사람 없다고 보고 자 근데 이 계산 결과를 이렇게 중간 과정 다 거쳐가며 적어줄 필요 있을까요? 그냥 여기서부터 너무 당연하게도 B분의 1 3번 곱한다 그러면 분모 쪽에서 B가 3번 곱해지고 분자 쪽에서 A가 3번 곱해질 거라 계산 결과는 이 각각의 지수를 자 적용해 주면서 이렇게 계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B분의 A의 m제곱은 자 B의 m제곱 분의 A의 m제곱을 계산 결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두 수의 곱과 몫에 대해서 지수를 이 각각에 자 뿌려주듯이 분배해주듯이 계산 결과 적어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된다는 건데 이 마지막 자 내용은요 또 나눗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분모가 0이어서는 안 되겠다. 자, 또는 그 0으로 나누는 것은 정의를 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여기서 이 조건이 붙었듯이 요 마지막 식에 대해서도 자, 요 B가 0이면 안 되겠다는 조건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요까지 봐두시고요. 이 지수가 자연수일 때의 지수 법칙 내용이 어렵지도 않은데 굉장히 상세히 공부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상세히 복습한 이유는 이 내용 자체가 자, 탄탄히 여러분들한테 자리를 잡아줘야 앞으로 지수 로그 파트를 잘 공부해 나갈 수가 있고 지수가 자연수일 때의 지수 법칙 이 지수 법칙 자체가 앞으로 여러 번 언급이 될 거라서 그래요. 자, 요 정도 봐두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시다.
자, 우리 곧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 나가게 될 텐데 그에 앞서서 이번에는 제곱근에 대한 복습을 잠시 하고 갈게요. 이 제곱근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뒤에 가서 이 내용을 확장해서 거듭제곱근에 대해 공부하는 거는 많이 수월할 거라서 그러한 이유에서 이 타이밍에 제곱근이란 무엇이며 또 제곱근과 관련된 표현들 자, 굵직한 내용 위주로 잠시 복습을 하고 가자는 거고요. 제일 먼저 A의 제곱근이란 무엇인지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실수 A에 대해서 자, 쉽게 말해서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우린 A의 제곱근이라 합니다.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A의 제곱근이라 해요. 그럼 이 식과 함께 얘기하자면요. 어떤 수 X를 제곱했을 때 A가 된다 그러면 그 수 X가 곧 A의 제곱근인 거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값 이 방정식의 근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방정식의 근이 곧 A의 제곱근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 이 방정식의 근 A의 제곱근 다 같은 말 같은 표현입니다. 요까지 얘기해 두고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자 예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3의 제곱근은 뭘까요? 제곱을 해서 3이 되는 수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의 근이 곧 3의 제곱근인 거예요. 자,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자면 2차 방정식의 근은 총 2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자, 이 방정식의 근도 결론적으로 2개고 이 방정식은 더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거든요. 자, 그거를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와 함께 좀 눈으로 좀 확인을 해주는 시간 가질 건데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진짜 가질까 궁금하면은 y는 x제곱, y는 3 이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됩니다. y는 x제곱, y는 3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자 교점이 2개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두 그래프 사이에 그 말인즉슨 실수 범위 내에서 이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2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자, 더 구체적으로는 이 그림과 함께 x제곱의 값이 3이 되게 하는 실수 x는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자, 총 이렇게 2개 있네라는 거 생각해 줄 수 있나요? 요거 지금 각 교점에서 x축의 수선해발 내린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 즉 이 포물선의 대칭성에 대해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함수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해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y축으로부터 이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이 각 교점까지 거리재고 거리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죠. 그 상황을 x축에 그대로 떨고 생각하면 원점부터 자, 요 지점까지 이 길이 하고 원점부터 요 지점까지 이 길이하고 자,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x제곱의 값을 3이 되게 하는 실수,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있는데 그 양수와 음수가 절대값이 서로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호를 여기서 잘 봐두세요. 제곱해서 3이 되는 양수가 하나 있는데 그 양수를 우리는 제곱해서 3 되는 양수라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 기호를 읽을 때는 제곱근 3 또는 루트 3이라 읽어주면 돼요. 이 기호 자체가 제곱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수와 정확히 절대값이 서로 같은 제곱해서 3이 되는 음수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자, 부호는 이거랑 반대이면서 절대값은 얘랑 같다는 자, 그런 상황 생각해 주면서 그냥 마이너스 부호만 붙여갖고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제곱을 해서 3되는 음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으면 제곱해서 3되는 양수 말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 기호를 읽을 때는 마이너스 제곱근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과 같이 읽어주면 됩니다. 자, 상황 파악되고 있나요? 3의 제곱근, 즉 이 방정식의 근은 실수 범위에서 2개가 나와요. 그 2개가 각각 이렇습니다. 제곱해서 3이 되는 양수, 제곱해서 3이 되는 음수 이 각각을 각자 3의 양의 제곱근, 3의 음의 제곱근이라고도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을 통틀어서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얘네들은
서로 절대값이 같아요. 부호는 정반대인데 그 사실까지 다 쭉 챙겨봤고, 그러면요 하나 더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4의 제곱근 한번 생각해 볼까요? 4의 제곱근이라 하면 당장 x제곱은 4, 이 방정식의 근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 잘 그려져 있으니까 y는 4란 직선을 또 여기다 그려보면 요것도 좀 더 위에 대략 한 이 정도의 자리를 잡을게요. 자, 이렇게 선을 긋고 이게 y는 4란 직선이라고 봐줍시다. 그러면서 두 함수의 그래프가 교점을 또다시 2개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되죠?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겠죠. 그렇게 실수 범위에서 4의 제곱근 2개 존재하고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이겠습니다. 그럼 그 4의 양의 제곱근 하고요. 또 4의 음의 제곱근, 자, 각 교점에서 지금 x축에 수선의 발 내린 겁니다. 이거. 자, 그랬을 때 이 각각에 대해 또 기호를 통해 표시해 주자면 제곱해서 4가 되는 양수, 4의 양의 제곱근은 뭐라 표시하면 되나요? 루트 4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또는 이 기호를 읽을 땐 제곱근사라 읽어도 되고, 자, 제곱해서 3이 되는 양수, 제곱해서 4가 되는 양수, 이 기호 표현에 대해서 느낌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자, 4의 음의 제곱근은 뭐라고 표시해 주면 돼요? 제곱해서 4 되는 음수는 제곱해서 3 되는 음수를 이렇게 표시했듯이 마이너스 루트 4라고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 기호를 읽을 땐 마이너스 제곱근사라 읽어도 되고, 되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대칭성을 감안했을 때는, 자, 4의 양의 제곱근과 4의 음의 제곱근이 서로 그 절대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 생각해 봤는데 거기다 추가로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제곱해서 4가 되는 양수, 사실은 2라고 바로 우리가 그 결과를 떠올릴 수 있거든요. 이 식을 보면서. 또 제곱해서 4 되는 음수 뭐 있나 하면은 직관적으로 마이너스 2가 생각이 나죠. 자, 그럼 봅시다. 제곱해서 4가 되는 양수는 유일하다는 걸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y축 오른편에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y는 4란 직선이 딱 한 군데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4 되는 양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자, 그 제곱해서 4 되는 양수를 루트 4라 표시하기로 했는데 아까 전에 2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2랑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제곱해서 4 되는 양수를 우린 이렇게 표시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값이 2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곱해서 4 되는 음수는 마이너스 루트 4와 같이 표시하기로 했는데 기호를 통해서요. 자, 근데 그 값이 또 마이너스 2랑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제곱해서 4가 되는 음수, 마이너스 루트 4라 대답할까요? 마이너스 2라 대답할까요? 어떻게 대답하든 상관없어요. 둘이 똑같은 수기 때문에.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마이너스 2라 대답하겠죠. 마찬가지로 4의 양의 제곱근 얘기해봐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루트 4라 답하기보다는 2라고 답을 많이 할 거고, 뭔가 또 표현 자체가 덜 번거롭고 깔끔하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자, 제곱해서 3이 되는 양수, 3의 양의 제곱근 대답해봐 그러면은 루트 3, 이보다 더 간결하게 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 루트 3은 값이 1.7321 하면서 쭉 나아가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서 루트 4처럼 값이 정수 단위로 딱 떨어지지도 않고요. 루트를 떼내고 이보다 더 깔끔하게 제곱해서 3이 되는 양수를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3의 제곱근에 대해 답해봐 그러면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 답하면 되겠고, 4의 제곱근에 대해 답해봐 그러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라 답하든 플러스 마이너스 2라 답하든 상관없겠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어쨌든 4의 제곱근도 3의 제곱근과 마찬가지로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총 2개 나오고 그 둘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는 거. 자, 그런 패턴 봐두면서요, 우리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면 양수 A에 대해서, A가 양수라고 잠시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그 양수 A의 제곱근을 얘기할 것 같으면요, 결과를 뭐라 답하면 되죠?
A가 양수라 치고 Y는 A라는 직선을 좌표 평면 위에 긋는다 그러면 X축보다 더 위쪽에서 그 직선이 그어져요. Y는 A라는 직선이. 그러면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교점이 또 1사분면에서 하나, 2사분면에서 하나 나오면서 그 각 교점의 X 좌표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나오겠죠. 그 말은 양수 A의 제곱근은 자, 총 두 개인데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겠다는 거예요. 그중 양수인 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음수인 걸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그러면서 이 둘의 절대값은 서로 같다는 것도 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정리됩니까? 자, 이제 양수의 제곱근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양수 말고 0하고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얘기를 마저 해야 되는데, 자, 상대적으로 양수의 제곱근에 비해 0이나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는 얘기할 양이 많지가 않아요.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어서 이 얘기를 마무리 짓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0의 제곱근부터 얘기하자면요, 제곱해서 0 되는 수 생각하자는 거죠. 즉 이 방정식 근을 생각하자는 건데, 그럼 이 식을 보면서 먼저요, y는 x제곱하고 y는 0 두 함수의 그래프부터 일단 좌표 평면에 그려놓고 두 그래프의 교점부터 살피자면 두 함수의 그래프는요, 딱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것도 접하면서. 그리고 그 유일한 교점이 원점이라서 자, 그 교점 x좌표는 당연히 0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황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 2차 방정식에서는 중근이 나와요. 0이라는.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관점에서는 0이라는 중복된 근이 나오면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또 총 2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0의 제곱근의 관점에서는요, 제곱해서 0 되는 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제곱해서 0 되는 수가 0 말고 다른 수가 없어요. 그래서 0의 제곱근은 그냥 0뿐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돼요. 0 하나뿐이에요. 0의 제곱근은. 양수의 제곱근이 양수인 거 하나, 음수인 거 하나 두 개 존재하는 데 비해 0의 제곱근은 자, 그냥 딱 0 하나뿐. 그리고 음수의 제곱근은요, 이건 얘기할 게 더 없는 게,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을 생각한다 그러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 즉 이 방정식의 근을 생각하자는 건데, y는 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3 두 함수의 그래프를 또 그려본다 그러면 좌표 평면 위에서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은 실수 범위에서 이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자, 복소수 범위에서는 또 두 개가 나옵니다.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근에 대해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해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좌표 평면이나 수직선 위에 점을 찍어보면서 그 위치를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실제 존재하는 수, 그러니까 실수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곱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제곱근과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실수 범위 내에 있는 거에만 주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자, 허수인 것들은 좀 관심을 끈다 그러면요,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은 실수 범위 내에서는 없어요. 실수 중에는. 그럼 계속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5의 제곱근은 실수 범위에서 자, 존재합니까? y는 마이너스 5란 직선 딱 그어보면 이 포물선하고 안 만나요. 그 말은 실수 범위에서 마이너스 5의 제곱근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마이너스 10의 제곱근요? 실수 범위에서 또 없겠죠. 왜냐면 y 마이너스 10이라는 직선 여기다 막 그으면은 이 포물선하고 또 안 만날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음수의 제곱근은 실수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두 개 나오겠지만은, 켤레로 두 개 나오겠지만은. 여기까지 정리됩니까? 그래서 실수 범위 내에서 우리 얘기하자 그러면 A의 제곱근에 대해서, A가 양수일 때는요, A의 제곱근은 두 개 나옵니다. 양수 하나, 음수 하나. 그리고 그 둘의 절대값은 서로 같겠고. 자, 그리고 다음으로 A가 0일 때를 생각해 볼까요? A가 0일 때 A의 제곱근은 그냥 0 하나뿐이라고 대답하면 되죠. 또 A가 음수일 때는요, 자, A가 음수인 상황에서 A의 제곱근은 없어요. 실수 중에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결국 양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히 얘기한 게 많은데 그와 관련해서 참고사항 하나 더 짚어보고 이제 다음으로 진짜 넘어갑니다. 참고사항 치고는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여기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한 채로 생각을 할게요. 양수 A에 대해서 A의 제곱근하고 제곱근 A 이 둘의 차이는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 정도 상세히 얘기했으면 이제는 확실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A의 제곱근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방정식의 근이고 양수 A에 대해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대답하면 되죠. 근데 제곱근 A는 뭡니까? 이거는요 그냥 루트 A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제곱근 A는 이겁니다. 그래서 A의 제곱근은 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고 그 중에서 양수인 게 제곱근 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포함 관계로 따지자면 얘가 얘한테 포함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 두 용어를 혼동하지 말아야겠고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